우리 회사의 모든 역량의 총합은 시가총액이고요. 과세관청에서는 주가를 기준으로 우리 회사에 과세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회사 주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대표님께서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이거 팔 것도 아니고 또 사주는 사람도 없는데 주가를 내가 뭐 알 필요가 있냐. 과세관청은요, 우리 회사의 주요 데이터 중에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봅니다.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가 있고요. 하나는 이익요금 처분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는 우리 회사의 모든 역량이 주가로 산정된다 그랬죠. 이 주식의 이동 여부, 그 다음에 뭐 이게 양도로 갔는지 증여로 갔는지 승계로 갔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세금을 적절히 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금을 먹일 게 많죠.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요금 처분계산서는 미처분 이익요금이 많이 있는 회사에서 이 부분에서 일정 금액을 빼가시게 되면 배당으로 빼가셨는지 아니면 자본거래로 빼가셨는지 어떠한 거래 형태인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세금을 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제척기간 내에 있으니까 세금 더 내세요 아니면 소명하세요 라고 말이 들어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텍스트라 연구소 양성훈 수장입니다. 저는 고객사는 한 160개사 정도 되고요. 절세 금액은 이제까지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네. 주식 가치, 그러니까 회사의 그 가치가 평가할 수 있는데 네네. 비상장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의 가치가 얼마 정도일까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사는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이 주가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가는 상증법 63조에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서 이 산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주가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족들한테 지분을 증여하거나 아니면 사업 승계하거나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하거든요. 과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판정을 하는지 네네. 그 부분도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은 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주가는 가중평균 주가라는 게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순자산가액의 70%, 이게 2017년 4월부터 70%가 적용이 됐고 2018년 1월부터는 순자산가액의 80%가 최저가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들어온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대표님들께서 아시면 왜 그런지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 가중평균 주가라고 하는 부분은 순손익가치가 있고 순자산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 부동산이 50% 미만인 법인은 자산 대비 50%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손익가치의 3배수, 순자산가치의 2배수를 한 다음에 더하고 5로 나누어지면 한 주당 주가가 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자산가액의 70%, 80% 이 최저가가 없었을 때는 가업 승계를 하시기 전에 순손익가치만 0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순자산가액에서 우리가 배당이나 자기주식 같은 걸 통해서 돈을 인출하시게 되면 원래 나오는 이 주가가 100%라고 하면 주가를 조정했을 때 20에서 30%까지 다운시키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도 이를 감지하셔서 그 순자산가액의 70%, 80%가 2018년 1월부터 80%로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강화가 된 거네요. 네네. 그럼 그 세부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되게 대표님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또 평가받으려고 하면 세무사님 통해서 받아야 돼서 비용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지금 무료로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오늘 써드리는 가중평균 주가 방법은 아마 대표님들 어디에서도 못 들어보신 내용이에요. 네, 제 노하우 중에 아주 큰 축인데 그걸 하나 오픈해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의 전반이 PD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중소기업의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해드리잖아요. 그게 뭐 정관부터 노무 뭐 전체 뭐 근로 관련한 모든 부분을 다 정비하는 거를 제도 정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업에서 모아놓은 돈에 대해서 이익금을 낮은 세율로 인출해 가시는 이익금 환원 관련한 작업, 그 다음에 사업 승계 관련한 작업, 이 부분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 단어로 묻게 되면 주가 관리가 핵심입니다. 네. 중소기업의 주가는 매각할 때 외에는 언제든지 낮은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가중평균 주가 산정하는 방법을 대표님께서 꼭 숙지하셔서 우리 회사 주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중평균 주가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 산정 기준은 가중평균 주가, 순자산가액의 80%, 이 둘 중에 큰 값을 한 주당 주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중평균 주가에 대해서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한 주당 주가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이 한 주당 주가가 중요한데요. 한 주당 주가는 한 주당 순손익가치, 한 주당 순자산가치가 있고요. 부동산이 50% 미만인 법인은 한 주당 순손익가치에 곱하기 3, 한 주당 순자산가치에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더한 다음에 5로 나누어 줍니다. 5로 나누어 줘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써보면 한 주당이라는 말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준 겁니다. 이거를 달리 말씀드리면 순손익가치 곱하기 3 더하기 순자산가치 곱하기 2 그리고 얘를 5로 나누어 주죠. 그리고 여기에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대표님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음 강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가총액은 한 주당 주가 여기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값이고요. 다시 써드리면 한 주당 주가는 앞서 나왔죠. 순손익가치 곱하기 3 더하기 순자산가치 곱하기 2 얘를 5로 나누어 줬고요. 이거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줬습니다. 총수로 나누어 줬고요. 여기에 곱하기 발행주식 총수가 들어가죠. 그러면 대표님들 아시는 것처럼 얘랑 얘랑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없어지고 남은 값은 5분의 순손익가치 곱하기 3 더하기 순자산가치 곱하기 2가 되죠. 여기까지 대표님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는 뭐냐? 요건 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56살인데 누군가 저한테 와서 인간 양성훈 씨 그 본인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해서 벌어놓은 돈이 있겠죠. 이게 법인으로 치면 순자산 가치라고 하고요. 앞으로 제가 70까지 일하고 싶은데 앞으로 한 14년, 15년 동안 일해서 벌 돈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법인 입장에서는 순손익가치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벌 돈을 법인 입장에서는 세법으로 봐야 되니까 세법으로 앞으로 벌 돈을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년도 1년 전 순손익, 2년 전 순손익, 3년 전 순손익 여기에 전년도에 곱하기 3, 2년 전에 곱하기 2, 3년 전에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다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눠주는 가중 평균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를 순손익가치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써드리면 순손익가치는 1년 전 순손익 네, 여기에 곱하기 3 그리고 2년 전 순손익 네, 여기에 곱하기 2 더하기 3년 전 순손익 곱하기 1 얘를 한 다음에 6으로 나눠주는 가중평균을 하고요. 또 하나 여기에 곱하기 10을 해줍니다. 이거를 순손익가치 환원율이라고 하는데요. 대표님들께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수익을 1억을 내기 위해서 법인은 최소한 10억 이상은 투자해야 수익이 1억 정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익률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정도 손익을 내기 위해서는 10배 정도의 자산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10배 정도가 투자가 됐다 또는 투입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순손익가치 환원율 곱하기 10을 해주게 됩니다. 순손익가치는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대표님들 제가 이 판서하다가 이 옷깃이 자꾸 이 칠판에 닿아서 불편해서 좀 벗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순자산가치는 이 순자산은 대표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순자산이라고 하면 자본 총계를 말합니다. 자본 총계. 그리고 순자산 가치는 그 자본 총계에 영업권이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영업권은 빼겠습니다. 이 영업권은 자산, 순자산의 10%와 3년간 순손익액, 이 가중평균액이죠. 이거의 50% 중에 큰 게 있으면 그러니까 순손익 가치가 더 커지게 되면 영업권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주 디테일한데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실질적으로 주가를 산정했을 때 오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오차범위 5% 이내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순자산 가치는 순자산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주면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자산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순손익 가치는 말씀드린 대로 3년간 손익액에 대해서 가중평균을 하고 여기에 순손익 가치 환원율 곱하기 10을 하게 됩니다. 순자산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자산가액이 있고 여기에 영업권이 추가되게 되는데 영업권은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순자산을 순자산가치라고 보시면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나왔던 시가총액을 다시 한번 계산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나왔던 시가총액은 5분의 3 여기에 순손익가치였죠. 순손익가치 더하기 5분의 2 순자산가치죠.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나왔던 수식을 보면 5분의 3 곱하기 순손익가치는 6분의 1년 전 순손익 곱하기 3 더하기 2년 전 순손익 곱하기 2 3년 전 순손익 곱하기 1 여기에 순손익가치 환원율 곱하기 10을 하죠. 더하기 5분의 2 순자산가액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5분의 10 2가 남죠. 나눠주면 3 얘랑 또 나눠집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1년 전 순손익
곱하기 3 더하기 2년 전 순손익. 이 순손익은 당기순이익을 말합니다. 2년 전 순손익 곱하기 2 더하기 3년 전 순손익 곱하기 1 더하기 5분의 2니까 0.4 곱하기 순자산가액. 순자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면 얘는 아까 제가 자본 총계라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시가총액은 1년 전 순손익에 곱하기 3, 2년 전 순손익에 곱하기 2, 3년 전 순손익에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총계를 말합니다. 자본 총계에 0.4를 곱해서 더해 주시면 이게 시가총액이 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을 산출하신 다음에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로 시가총액을 나눠주게 되면 한 주당 주가가 산출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부동산이 50% 이상이라고 하면 50% 이상, 부동산이 50% 이상이라고 하면 순손익 가치에 곱하기 2, 순자산 가치에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5분의 3이 아니라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5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3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5와 10을 나누게 되면 2가 남고 2를 다시 6으로 나눠주게 되면 3이 남습니다. 네. 맞죠? 그러면 3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5분의 3이니까 이 값에 3분의 2가 되면, 이 3분의 2가 되면 0.667이 됩니다. 0.667. 그리고 5분의 3이니까 이 값은 0.6이 되겠죠. 그러면 시가총액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50% 미만일 때는 1년 전 순손익에 곱하기 3, 2년 전 순손익에 곱하기 2, 3년 전 순손익에 곱하기 2를 해서 더한 다음에 순자산에 0.4를 곱하게 되면 부동산 50% 미만일 때는 시가총액이 산출되는 거고요. 부동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순손익 가치에 곱하기 3이 아니라 곱하기 2를 하시고요. 순자산 가치에 곱하기 3을 해야 되니까 위에 수식에서 보시면 5분의 3이 5분의 2로 바뀌게 돼서 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순자산은 5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3을 적용하게 되면 앞서 나왔던 50% 미만, 부동산 50% 미만일 때랑 약간 달라지는데 이 3년간 순손익액에 대해서 0.667을 곱하게 되고요. 이 순자산에 대해서는 0.4가 아니라 0.6을 적용하시면 시가총액이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우리 회사 주가가 시가총액부터 계산하신 다음에 발행주식 총수로 나눠주시게 되면 한 주당 주가가 산출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부동산이 자산의 50% 이상이냐 이하냐, 그에 따라서 이 마지막 수식을 외우시면 우리 회사 주가를 산정하는데 거의 95% 이상 정확도를 갖고 있으니까 문제 없으실 겁니다. 네. 상당히 또 복잡한 수식이었는데 되게 간단한 수식으로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마치 이제 수학의 정석에서 식을 아마 그 개념 원리처럼 풀어줘서 설명하시니까 대표님들이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오늘 이 칠판을 준비하신 것도 대표님들께 구두로 설명하는 게 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지금 시가총액 한 주당 주가를 산정하는 이 부분들은 수식을 좀 아시고 보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구두로만 들으시니까 이해가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칠판을 준비한 거고요. PD님께서 준비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제가 딱 그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니 내 기업의 가치를 왜 저렇게 식으로 만들었다는 부분들이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10배수 하는 것들은 미래 가치까지도 반영한 것 같다. 그리고 이야기한 것처럼 자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0.4 부분으로 했을 때 기업 가치가 포함되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또 복잡한 수식이라서 사실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게 엄두가 안 났는데 저렇게 결과식을 딱 보여주시니까 확률 부분들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편차면
비용을 무료로도 자기가 내 자산을 평가할 수 있으니까 아마 대표님 측면에서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궁극적으로 이제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알았잖아요. 네네. 근데 대표님은 이거를 어느 시점에 알아야 되고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대표님한테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주가 산정 기준은 언제 적용하냐면 주식이 이동할 때, 또 우리가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본 거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본 거래할 때, 자본 거래는 주식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식 거래를 통해서 이익금을 환원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을 남한테 사고 팔거나 또는 가족들한테 증여하시거나 또 자본 거래를 하실 때, 또 사업 승계하실 때, 이런 때는 무조건 이 주가 산정 기준에 따른 주가 평가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 중소기업의 모든 역량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가에 따라서 세금을 먹이는 거니까 당연히 주가 산정 기준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아마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변동 부분 생겼을 때나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내 주식 가치는 변동이 늘 생기는 거기 때문에 분기마다 이렇게 산출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분기보다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회사 주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대표님께서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이거 팔 것도 아니고 또 사주는 사람도 없는데 주가를 내가 뭐 알 필요가 있냐. 과세 간정은요, 우리 회사의 주요 데이터 중에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봅니다.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가 있고요. 하나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는 우리 회사의 모든 역량이 주가로 산정된다 그랬죠. 이 주식의 이동 여부, 그 다음에 뭐 이게 양도로 갔는지 증여로 갔는지 승계로 갔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세금을 적절히 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금을 먹일 게 많죠.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는 미처분 이익여금이 많이 있는 회사에서 이 부분에서 일정 금액을 빼가시게 되면 배당으로 빼가셨는지 아니면 자본거래로 빼가셨는지 어떠한 거래 형태인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세금을 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제척기간 내에 있으니까 세금 더 내세요 아니면 소명하세요 라고 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가 산정 기준은 대표님들께서 복잡하실 수 있는데 일부러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간결하게 보여드렸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 회사 주가를 꼭 한번 산정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대표님들이 아마 주가를 산정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부분은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 이제 세금을 실제로 과세되거나 이제 자본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벤트 상황에서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대표님들은 이제 그 주식가치 평가를 받았을 때 내 주식이 이렇게 높다더라라고 하면서 좋아하신 대표님이 있으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과세당국에서는 그게 세금을 거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본인 회사 주가가 높다고 좋아하시는 대표님은 제가 매각을 고려하시는 대표님 빼고는 아직 못 봤고요. 과세관청은 되게 좋게 보겠죠. 얼마나 훌륭하신 대표님이십니까? 거기에 그 높은 주가 기준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세금을 걷는다라고 볼 건데 당연히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매각하는 경우 외에는 중소기업의 주가는 무조건 낮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을 산정했을 때 이 시가총액 금액이 순자산 가야보다 크게 되면 주가 관리를 못하고 계신 거고요. 순자산 가치보다는 순자산 가액보다는 무조건 낮게 조정을 해 가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기를 알려주셨으니까 매각을 하는 매입을 하는 신문공구에 요즘 이제 매각 정보들이 많이 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적정 가액인지 아닌지 재무 상태표만 보고 대표님들도 그걸 판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매입이든 매각이든 그 이제 매입이라고는 안 하고 M&A라고 그냥 통칭하잖아요. M&A를 하실 때 이 본인 회사의 시가총액 또는
뭐 누리고 있는 회사, 뭐 매각 사고자 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 대한 시가총액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매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최소한 시가총액 정도는 받고자 하실 텐데, 사고자 하는 분은 뭐랄까요, 보충조 평가 방법에 따른 이 중소기업의 시가총액만큼 주고 사고자 하는 분은 그렇게 드물 겁니다. 그거보단 낮게 사고자 하겠죠. 네네. 아마 그래서 시장 가치 평가액이 또 그 상품마다 그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지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시가총액 산정해 드린 이 기준은 그 상증법의 63조에 나오는 보충조 평가 방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M&A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업종, 그리고 지금 업황, 이 상태 등을 다 감안해서 얘는 근거 자료는 될 수 있지만 이대로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장 평가액이라는 게 시장 거래액이라는 게 다시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지금 주가 산정 기준은 과세관청이 무조건 적용하는 기준이고요. 조세 목적으로 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가치보다는 더 높게 형성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많이 걷는데 제가 팔거나 인수하고자 할 때는 얘보단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가 형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강의를 너무 쉽게 이렇게 해주셔서 세무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겠는데요? 기장세무사님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시는 분은 아직 못 봤고요. 네. 이 컨설팅 업계에 계시는 세무사님들은 거의 아실 겁니다. 근데 말씀 안 하시죠. 본인이 그렇죠. 노하우니까. 네. 사실 전문적인 영역인데 너무 이제 이야기 수학 풀이식처럼 너무 그 쉽게 이렇게 딱 가르쳐 주셔서 대표님들이 그 가치가 좀 낮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아마 수년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치 있는 부분들을 대표님께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무조건 활용하셔야 되고요. 네. 저도 사실은 2006년부터 법인 컨설팅을 해오고 있지만 2017년까지 몰랐고요. 2017년에 제가 세무사 자격시험 때문에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써봤어요.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도 나올 수 있구나라고 공부하다 알게 된 상황입니다. 컨설팅 하면서 알게 된 게 아닙니다. 네. 아마 예전에 이제 그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올림피아드 2위까지 하셨던 수학적 재능이 있으셔서 아마 이렇게 쉽게 유도하신 것 같아요. 이제 공부 좀 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네. 저희가 이 칠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좋네요. 다시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가 산정 기준은 가중평균 주가와 순자산가액의 80%가 있는데 이 중에 큰 값을 적용합니다. 큰 값을. 시가총액은 한 주당 주가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한 주당 주가는 한 주당 순손익가치에 부동산이 50% 미만이라면 곱하기 3, 한 주당 순자산가치에 곱하기 2. 이때 순자산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뺀 자본 총계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한 다음에 5로 나누어 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발행주식 총수, 이 한 주당이라는 말은 순손익가치, 또 한 주당 순자산가치는 순자산가치 이렇게 해놓고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주게 되면 산출이 되는 거고요. 이 값을 시가총액에 다시 넣어보면 한 주당 주가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는 거지 않습니까? 앞서 나온 값을 적용한 게 얘고 여기에 발행주식 총수로 곱해주는 거니까 발행주식 날아가게 되고 그럼 남는 값은 5분의 순손익가치에 곱하기 3, 순자산가치에 곱하기 2를 해서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순손익가치는 3년간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벌 순손익이 있는데 세법에서는 미래가치를 현가로 당겨오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 1년 전, 2년 전, 3년 전 순손익에게 가중평균을 해서 앞으로 벌 돈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년 전 순손익에 곱하기 3, 2년 전 순손익, 요 단기순이익이라 그랬죠. 거기에 곱하기 2,
3년 전 순손익액에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누어 주게 되고요. 여기에 순손익가치 환원율 곱하기 10이 있습니다. 이 값은 기획재정부에서 잡는 거고요. 대표님들께서 이해하실 때는 순이익 1억이 나기 위해서는 투자되는 돈은 그거의 10배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회사 가치로 보는 거죠. 네. 회사 가치로 보는 거죠. 그리고 순자산 가치는 이 순자산에 플러스 영업권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강의는 영업권은 뺐고요. 영업권 산정은 이렇게 산정한 3년간 순손익 가중평균액의 50% 그리고 순자산가액의 10% 이 중에 순손익 가치가 더 커지게 되면 영업권이라는 게 여기 붙게 됩니다. 근데 영업권이 있고 없고 감안하고 안 하고는 오차범위 5%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순자산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시가총액은 5분의 3, 그 부동산이 50% 미만인 법인이죠. 그러면 5분의 3 순손익가치 더하기 5분의 2 순자산가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쓰시게 되면 1년 전 순손익액에 곱하기 3, 2년 전 순손익액에 곱하기 2, 3년 전 순손익액에 곱하기 1 그리고 다 더한 다음에 여기에 0.4 곱하기 순자산 하시게 되면 부동산 50% 미만인 법인은 이게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거고요. 부동산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에 곱하기 2, 순자산가치에 곱하기 3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5분의 3이 아니라 5분의 2가 되고 5분의 2가 5분의 3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3년간 순손익액에 3분의 2니까 곱하기 0.667 그리고 더하고 5분의 3이 되니까 0.4가 아니라 0.6이 되고 여기에 순자산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을 먼저 구하신 다음에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주게 되면 이게 한 주당 주가가 되니까 대표님들께서 우리 회사에 대한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우리 회사의 시가총액과 한 주당 주가를 오늘 한번 계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역량의 총합은 시가총액이고요. 과세관청에서는 주가를 기준으로 우리 회사에 과세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되게 대표님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위에 보시면 이제 상담 전화를 통해서 문자로 접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할 수 있는 아니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는 고객에 한해서 저희가 그 이벤트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보다 상세한 상담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피디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160개사의 고객사도 있지만 절세 금액이 1,000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거죠. 배당으로 돈을 빼게 되면 최소 세율이 40% 이상 붙게 됩니다. 1억 원 이상 배당이 발생하게 되면. 근데 자기 주식으로 인출하게 되면 많이 붙어야 25%지 않습니까? 적게 붙었을 때는 6, 7%로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금을 어떤 패턴으로 빼가시느냐에 따라서도 세율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 가장 큰 축은 이 시가총액을 최대한 낮춤으로써 절세 효과가 가장 커지게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결국은 어쨌든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그렇죠. 그리고 절반 이하로까지 더 줄일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부분이네요. 가업승계나 가업상속공제를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가총액이 만약에 300억 정도라고 하면 제가 일반화 시키는 금액은 약 100억 정도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100억 정도 회사라면 한 3, 40억까지 또는 50억 정도까지는 최소한 줄이는 게 저희 컨설팅의 핵심인 거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아마 그 대표님들이 충분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내 회사의 가치 부분을 또 평가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좋은 컨텐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